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분들께서 이제 이력서에 관련된 혹은 면접 보는 법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6월 17일 날 저희 오프라인 강의 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자의 인적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 기타 외국어나 컴퓨터 등 업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죠. 그리고 남자는 군대 나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병력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자가 지원자의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자가 솔직하고 성실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 방법 중에서 일반 내역들 있잖아요. 뭐 나이라던가 생년월일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주소라던가 연락처 같은 거 정확하게 기재하시고요. 본인이 작성을 하시고 많은 이력서를 좀 보고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좀 좋게 이렇게 표현을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진 항목들도 확인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위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채용하는 회사가 원하는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는 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력서를 많이 받아보다 보면 뭐 이력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되게 지금 내가 뽑으려는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력만 쫙 늘어놓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 있잖아요. 이력서를 딱 제출할 때 제가 딱 보들 때 오늘은 6월 30일이에요. 그런데 2월 달에 쓴 이력서를 그대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이분이 성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할 때 좀 성의 있게 일자도 바꾸고 만약에 뭐 변경된 게 있다면 좀 변경해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출하는데요. 사진은 이력서의 첫인상이죠.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깨끗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찍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막 2배 크기로 만드시는 거죠. 원래는 요만한데 이렇게 막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굴도 좀 동글동글한데 얼굴을 너무 깎아갖고 이렇게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진 보니까 수지야. 우리 미스의 가수 수지인데 진짜 보니까 우리 이수지 씨도 별로 예쁘지만 이수지 씨다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이제 실망들이 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포토샵은 조금 자제하시는데 본인 얼굴인데 알아볼 수는 있는데 예쁜데 요 정도 예쁘게 변경했네 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흰색인 경우에는요, 옷도 이제 어두운 색깔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포즈나 장식을 한 사진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이상한 포즈라는 게 제 친구가 옛날에 이력서를 냈는데 얼굴을 이렇게 꽃받침을 하고 찍은 사진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진을 보고 얘 되게 이분 특이하네 라고 하고 그분을 면접 보게 하고 뽑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상한 포즈를 짓거나 아니면 뭐 장식을 막 머리에 이딴만한 리본을 달고 찍었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처럼 좀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소야장님들도 계시기는 하다. 이런 예외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상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성명은 주민등록상에 성명을 기재하시고요. 주민등록에는 김옥분이나 뭐 김꽃분 이런데 막 김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본인이 쓰는 이름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주민번호를 모두 다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뒷번호를 마킹하고 생년월일이나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락처를 기재를 틀리게 하셔서 아니면 옛날 번호로 기재를 하셔가지고 그 전화를 했는데 면접 보러 오세요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진짜 실제로 있어요. 없는 번호라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내고 나서 갑자기 번호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회사에다 다시 이력서를 뭐 제출을 하거나 제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센스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등 요즘 개인 채널을 하는 구직자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기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마케팅에 이렇게 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제출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메일을 가끔 뭐 방랑자나 막 또라이, 뭐 섹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네이버 이런 이름으로 그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랑자는 왠지 떠날 것 같고 또라이는 뭔가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닉네임이나 이메일 주소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문서에 포함한 경우는 반드시 사진을 다운받았을 때 열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력서를 탁 열었는데 그 상대 우리 면접자가 면접 보시는 그 회사에서 열었는데 사진이 X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채용자의 컴퓨터에 나오지 않으면 불편하겠죠? 아래 한 길의 경우는 개체 속성의 그림의 문서에 포함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력, 병력, 장애는요. 그 학력은 채용자가 관심 있는 걸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최신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한 가지 팁이고요. 병력 여부도 정확히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뽑는데 뭐 카이스트를 나왔다거나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도 가끔 뭐 중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왜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려고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장님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 기전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안 뽑아주더라.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라고 속였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원하는 그 직종에서 원하는 정도의 그 학력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는요. 일지적으로 장애인 요즘 고용부담금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돈을 뭐 국가에서 준다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또 페널티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 채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라면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봐서 또 이것도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 경력과 경험 사항에 대해서는요. 주요 경력사항은 일반적으로 지원한 그 직무를 하면서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을 납입한 경우에 그 경력이라고 보죠. 관련 아르바이트 등을 기재를 하고요. 뭐 인턴을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 기재하면 좋겠죠. 업무와 연관성이 너무 없는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격리로 취업을 하는데 혹시 기자로 취업을 하는데 나 주택관리사 그 붙은 거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뭐 케바케예요. 그래서 그 직종에서 주택관리사가 필요한 직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관리사를 딴 분이 들어오시면 뭐 대부분 소장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금방 나갈 거다. 좋은 자리 나면 금방 나갈 거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도 있죠? 내 자리를 혹시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거의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면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이걸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사 시험 붙었다는 여부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알게 되시면 예 붙었어요 소장님 뭐 다른 자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요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격증 및 특기사항은요. 관련된 자격증 기재하시고요. 업무에 연관 있는 특기사항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 결정은 대부분 이력서에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력서에서 이 사람 경력이 있는지 뭐 학력이 어떤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요. 하지만 그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깔끔하고 소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취업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면접을 볼 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우 집이 굉장히 먼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괜찮습니다. 제가 차가 있어서 여기서 오다 보니까 20분이면 옵니다. 혹은 30분이면 옵니다. 뻥이죠.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2, 30분에 오겠어요.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셔서 혹은 집 근처에 살고 계셔서 저희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놓고 이제 맨날 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경우에 정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성실히 한다면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굉장히 취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초보예요. 소장님 망설이시는 거예요. 나 초보라서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제 친한 언니가 제 불땡 친구 언니가 지금 격리 경력 10년입니다. 그 언니가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다 연락하면 돼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주변에 정말 잘하는 언니가 있다면 그분한테 부탁하시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회계 부가대행, 업무대행, 교육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초보인데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못 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물론 뭐 돈을 받고 하는 데죠. 업체죠. 그렇지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나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컨설팅 회사가 생겨서 너무 좋다. 나는 이 컨설팅 회사에다 맡기고 내 월급의 반을 쓰더라도 맡기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게 본인한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1년 넘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때때마다. 연말정산이면 연말정산, 그 다음에 뭐 결산이면 결산, 예산이면 예산. 처음엔 이제 한 부가를 교육을 받으시다가 급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결산 예산일 때마다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가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잘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그 회계감사 받으셨다고 본인 잘했다고 그래도 칭찬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일단은 나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잘하셔야 되죠. 못하시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가 아니라 지금은 못하지만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난 잘할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이렇게 그 경력, 유무와 응시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 직무를 상세히 기재하고요.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본인의 집계 좀비 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정보 기재는 금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에듀파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듀파에서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에듀파에서 요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격리 실무 A부터 Z까지일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요 내용들도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면접 보러 가실 때 그 좀 옷차림도 좀 신경 쓰셔야 되니까 예, 잘 옷차림 정리하시고요. 제가 요 다음번 타임에는 그 면접 보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인가? 알림 설정,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늘 행복하세요.